입시를 묻다 피기맘. 수시 특집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대와 인하대를 주제로 수시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연고대부터 서울에 이제 메인을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대표적인 명문 사립학교죠. 아주대와 인하대. 뭐, 누구나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만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대 인하대를 제가 오늘 특집으로 한 거는 지역, 수시에서는 특히 지역의 색깔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 얘기를 좀 이걸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인천 사는 친구가 아주대랑 인하대 붙으면 어디 가겠어요? 인하대 가야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대, 뭐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지역을 좀 넘어서서 그냥 내가 저기 지방에서도 오고 그쵸. 좀 멀더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하대 아주대는 특히 이제 지역의 기반한 성격이 되게 강해집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를 비교해 보면은 우선 인천이 학교가 129개 고등학교가 있고 학생 수가 22,455명입니다. 고3들만. 그리고 인천이 광역시죠. 네. 광역시에 속한 학생이 22,455명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은 46개 학교가 있고 1,603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는 3분의 1인데 네. 학생 수는 반 정도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반당 인원, 학교당 인원이 굉장히 가장 콩나물 교실이 수원에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원도 100만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 팽창하고 신도시 생기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인프라가 막 생기는 건 아니니까, 초등학교는 막 생기지만 그래서 이제 한 학교당 한 300명 정도를 유지해서 굉장히 볼륨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이제 인천에는 인하대가 있죠. 인하대 교과 전형이 385명을 뽑아요. 그 작년에 뽑았어. 근데 이제 여기 그 대학 알림이에 발표된 걸 보니까 등록한 학생들 중에, 교과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들 중에 특별시 출신이 28명으로 7.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특별시가 한 개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신 1등급인데 굳이 여기까지 온 친구가 28명이 있는 거죠. 뜻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가 165명, 42.9%입니다. 이 광역시가 대부분 어디겠어요? 인천이겠지.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다. 그럼 부산대를 갔을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권에서 광역시는 인천 하나고, 세종 자치 여기도 특별시로 치거든요. 구분하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인하대는 교과 전형에서도 저기 광역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주대랑 비교해 보면 아주대 교과 전형은 광역시 비중이 9%밖에 안 돼요. 특별시랑 뭐 22명. 그러니까 인천 사는 친구들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굳이 막 부산에서 아주대까지 오건 이런 친구는 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체 조달하니까 일부가 온 거고, 중소도시, 수원은 중소도시에 들어갔거든요. 아직 특별시가 안 됐으니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안 됐기 때문에 중소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인하대는 45%, 174명이고, 아주대는 뽑는 게 234명밖에 안 되잖아요. 압도적으로 182명, 77.8%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내신이 좋은데 서울 쪽으로 못 나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아주대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는 구조를 볼 수 있고요. 학종도 비슷합니다. 학종도 인하대가 893명을 뽑았고 아주대가 743명인데 인하대가 조금 더 볼륨이 큰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하대 학종은 특별시는 8%, 아주대가 6%, 비슷하죠. 여기는 77명, 48명. 비율로는 비슷합니다. 근데 광역시에서 아주대가 17%밖에 안 되는데 그 인하대는 38%죠. 거의 2배 가까이 확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고, 중소도시, 그러니까 소도시,
구역상으로 62%고 여긴 42%. 그러니까 확실하게 학종에서도 수원 친구들이 아주대로 많이 갔고 인천 친구들이 인하대 많이 갔다는 게 좀 드러나는 것 같고, 학종에서는 외고 자사고 비율이 인하대 아주대는 높지 않아요. 무슨 외고가 많이 갔다 자사고가 많이 갔다 특목고가 많이 갔다. 특목고는 일단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일반고야. 그러니까 인천 사는 일반고 학생들이 인하대로 많이 가고 수원 사는 학생들이 아주대로 많이 간 구조는 교과나 학종이나 똑같다. 정시도 비슷합니다. 정시도 보면 인하대가 광역시가 30%고 중소도시가 아주대는 70%야. 광역시는 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인하대 아주대부터는 지역에 근거한 색깔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볼게요. 경희대. 경희대도 서울하고 수원하고 걸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대는 학종에서 1181명을 뽑았는데 서울특별시가 15.5%고 광역시가 21%, 중소도시가 50%입니다. 아주대랑 비교하면 확 차이가 나죠. 건대도 비슷해요. 20% 내외, 여기 50%. 그 다음에 국민대는 광역시 14%, 여기 50%. 근데 이제 국민대 숭실대는 서울 친구들이 조금 많은 이유가 뭘까요? 외곽에서 유학으로 국민대나 숭실대까지 오면서 집을 구하고 이러지 않는 거야. 왜냐면 저기가 어디랑 겹치냐면 지방의 국립대랑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나 건대를 붙으면 서울 아닌 친구들도 보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역시 친구들이 조금 많죠. 네. 그 중소도시는 비슷해요. 광역시 친구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부산대, 경북대 갈래? 그냥 국민대, 숭실대 갈래? 그럼 부산대, 경북대를 그냥 가.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 근데 중소도시는 예를 들면 뭐 김해나 창원 이쪽이야. 부산으로도 유학 가는 거고. 어떻게 뭐, 해도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이럴 수 있다. 그런 게 광역시의 인구 등록 비중에서 좀 차이를 보이지만 여기는 비슷한데 유독 아주대만 중소도시 비율이 확 높아. 그 차이만큼이 수원 학생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학종도 보면 일반고 비중이 아까 아주대가 83%였고 인하대가 91%였잖아요. 근데 경희대만 70%고 건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는 다 90%에 육박하니까 아주대, 인하대랑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학생들의 비율이 확 차이가 나는 건 지방 국립대, 그 다음에 인하대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인하대, 아주대는 인천에는 지방 국립대가 인천대가 있긴 하지만 인천대보다는 인하대 선호도가 높으니까 인하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 수원은 덩치는 컸어. 그리고 수원이 사실은 주변까지 하면 수원, 용인, 분당까지 하면 화성까지 하면은 인천보다 훨씬 클 거예요, 배후 도시가.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중소도시로 분류되는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거기 국립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대가 사립대이지만 부산대나 경북대처럼 지방 국립대의 역할을 그 동네에서는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확연하게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게 명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하대, 아주대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장 문과에서 센 과, 이과에서 센 과를 제가 수시에서 비교를 했어요. 아주대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가장 높았던 거 70% 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간호대가 제일 높았어요. 의대 빼고. 간호대가 70%가 1.95 등급이었고, 그 다음이 이과에서 가장 낮았던 데가 수학과입니다. 2.99 등급, 교과 전형인데 2.99 등급이었고 50%가 2.69 등급이었어. 학종으로 가면 간호가 2.4, 2.4 비슷하죠. 그 다음에 수학은 4등급, 3.7등급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확실히 학종에선 수학과니까 뭐만 잘한 거야? 수학만 잘한 거야. 나머지까지 계산하면 뚝 떨어지는 성적을 보인, 확실히 전공적합, 수학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게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친구들이 간 거고, 문과로 가보면 심리학과가 뭐 압도적 1등입니다. 심리가 교과 전형에서 1.9, 1.9야.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2를 달아야 돼. 그러니까 아주대에선 가장 높은 성적을 보였고요. 학종으로 가도 똑같아요. 그거보다 살짝 못 미치는 2.04, 2.88 요 정도가 그 문과에서 가장 높은 걸 보이니까 확실히 심리학과는 이제 많지도 않고 선호도도 뚜렷하고 노리는 학생도 많아서 굉장히 높은 컷을 형성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학과가 보통은 낮은 과여서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 2.2, 2.2, 3.6, 3.1 여기 50%가 3.6이고 70%가 3.1인 건 교과 성적을 뭐가 뒤집은 거예요? 서류평가가 뒤집은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3.6등급인 이 친구가 서류와 성적을 다 했을 때는 중간 성적이 된 거고 3.17인 친구는 성적으로는 3.61보다 높았으나 서류 감점이 있어서 최종 점수에서는 70%로 밀렸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여기도 그런 게 있었죠. 수학과에서.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학과 원래 이제 아주대가 막 키우려고 했던 과인데 여기가 제일 낮았어요. 교과에서는 2.73, 2.85.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성적이 낮은 친구가 냈다기보다는 쫄아서 안 냈거나 겁나니까 아니면은 성적이 되는 친구들은 다 추가로 빠져나가면서 실제로는 이제 아닌 친구들이 좀 붙은 걸 보여줄 수 있는데 학종하고 별 차이가 없고 여기 5.49는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제 외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이 아주대가 형성이 됐고 인하대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인하대 이과에서 제일 높은 게 생명공학인데 1등급 후반대, 화학공학도 높죠. 1등급 후반대고 그다음에 학종에서는 2등급 초중반을 구성하니까 수학과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비슷한 그러니까 아주대와 인하대 성적은 비슷하다. 왜냐하면 아까 인천 인구가 2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낮았던 게 이제 조선해양이 2.8, 3.3까지 붙었어요. 교과 전형에. 그리고 이제 2.8까지 붙었고 학종에서는 3등급 중반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공간 정보가 학종에서는 제일 낮았는데 4등급이 좀 있었고 문과는 교육학이 가장 셌는데 영어 교육학이 2.12 정도를 구성을 했고 교과에서는 일본어, 프랑스어는 확실히 이제 교과 전형이지만 외고 애들이 조금 왔거나 아니면은 일반고에서도 프랑스어나 불어를 제2외국어로 했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좀 접한 친구들이 나머지 성적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경향성을 보이고 학종에서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고가 주류일 때 2등급 중반 정도까지가 아주대나 인하대를 안정적으로 붙었었던 성적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3등급을 넘어가면 외고나 아니면 자사고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랑 비교를 해보면 자, 아주대 심리학과 문과에서 제일 높았는데 2022학년도 겁니다. 왜냐하면 2023학년도 거는 대학들이 치사하게 발표했어요. 과목별 이걸 발표 안 해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하고 여기다가 23학년도 평균을 같이 넣었거든요. 보시면 심리학과가 국어가 88%로 3등급의 문을 연 거고 수학이 76%로 4등급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탐구는 3등급이야. 그러니까 3, 4, 3. 그러니까 평균 3등급 정도? 그러니까 학종보다는 단순 등급 비교로만 해도 정시가 약간 낮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평균으로 재작년에 83%였고 올해 발표한 거 작년 성적에서도 83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과목별로 요 정도 100분이면은 심리학과를 노려볼 만하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제일 낮았던 게 사학과였어요. 사학과가 문과에서는 87%로 3등급 문을 열었고 국어가 5등급입니다. 5등급 문을 56% 확실히 수학인 거죠? 수학이 56%로 확실히 사학과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교차 지원도 잘 안 하고 역사하러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안 좋은데 나머지 3등급 정도니까 평균이 74였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결과는 이게 81까지 올라갔다는데 솔직히 이게 나는 안 믿겨져. 약간 학교가 좀 쪽팔리니까 차이가 올린 나나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가 보면 간호학과가 제일 높았는데 89, 2등급 문을 닫은 거죠. 그 다음에 수학은, 국어는 80%야 3등급이고 탐구도 80%쯤 되죠. 3 정도 됐고 평균이 84. 이게 여기서 제가 못 믿는 거죠. 뭐 때문이냐면 문과이과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 87 너무 올려놨고 너무 다 올려놨고 올라가서 살짝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수학이 국어가 73. 수학과는 어디 가나 정시나 수시나 너무나 색깔이 분명합니다. 수학만 확실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대에서 의대를 제외하고는 수학 성적이 가장 높았던 합격생들이 가장 많은 게 수학과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성적이면 서울에 웬만한 데도 가야 되는데 아주대를 온 거는 뭔가 하나를 쫄딱 망했다는데 국어를 망한 거죠. 국어 과학을 동시에 망했고 평균이 80.5가 나왔고 올해 83.5 정도까지 약간 올라갔다. 영어도 3등급이었다. 뭐 그런 정도가 수시 정시를 비교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공학이 국어가 80%로 3등급이죠. 3등급이 89부터 77까지니까 3등급 중간 정도 되는 거고 수학은 89%니까 2등급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생명공학이 확실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이 탐구는 4등급입니다. 73%니까 77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이고. 그러니까 이제 두 학교, 인하대나 아주대나를 쭉 보면은 뭐가 느껴져요? 골고루 이 정도 성적인 친구는 많지 않고 오히려 극단적이네요.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의 격차가 좀 큰 친구들이 정시에선 좀 많다.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성적은 과목별 성적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수학과에서는 명확히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요 평균 발표된 평균으로만 보면 아주대가 살짝 높고 인하대가 살짝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아주대가 좀 약간 성적 발표할 때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을 좀 사긴 합니다. 너무 올렸어. 티가 나게. 인하대는 비슷한데 여기 좀 티가 나게 올린 티가 약간 납니다. 왜냐하면 아주대 입장에서는 정시하고 이제 인하대나 아주대나 제일 걱정이 뭐냐면 수시와 정시의 격차가 좀 나잖아요. 이게 자꾸 도드라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렇다고 다 수시로 뽑을 수도 없고 수시로 늘린다고 서울 애들이 유입되지도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그 지역에 근거한 대학으로의 자기 한계가 좀 있는 거 그런 게 좀 안타깝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색깔을 좀 강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주대는 뭐 전자공학 쪽으로는 꽤 괜찮거든요. 뭐 거기 옆에 배후지에 삼성전자도 있고 화성 그 신도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좀 특색화하는 거. 건대가 요즘 생명과학 이런 걸로 특화를 많이 했고 세종대가 이제 우주나 항공 쪽으로 특화를 많이 했거든요. 애니메이션 뭐 이런 쪽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서울에 있는 비슷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하고 잠깐 비교를 해봤어요. 국민대가 아까 저기 일반고 비율, 학종에서의 비율도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는 아주대, 인하대랑 거의 비슷했죠. 80에서 90%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대에서 교과 전형 제일 높았던 건 교육학과인데 1.8 비슷하죠. 네. 학종도 2.4, 2.7로 비슷해요. 그 다음에 중문과는 외고 애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 4.5, 4.5까지 간 거고 정외과도 역시 2.6, 2.6, 교과가 2.5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서울 북부 지역, 국민대가 저쪽 그 북한산 밑에 있으니까 서울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도 지역 기반이 강해지고 있는 거야. 서울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기 막 강동구 사는 애들이 국민대 갈래, 세종대 갈래. 그럼 세종대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 학교가 북쪽, 그 다음에 이 서남 쪽,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동부 지역 네.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게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숭실대 법학과가 문과에서 제일 셌는데 2.01이고 학종으로는 2등급 중후반으로 비슷하고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도 1등급 끄트머리. 그러니까 국민대는 바이오 의학이 1.65로 제일 높았고 숭실대는 소프트웨어인데 1.8이었어. 세종대는 시스템 생명이 1.9였고 그다음에 학종도 호텔 경영 이 문과에서 이제 외고 친구들 온 거 빼고 나면 2등급 초중반이고 여기도 초중반이죠. 비슷하게 지역으로 가는 굳이 내가 이거 유학 멀리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런 라인이 서울에서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고 이게 이제 인하대, 아주대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솔직히 뭐 수원이잖아요. 만약에 수원에서 내가 아주대랑 국민대가 됐어. 어우, 그 가까운 산 데 넘고 가자. 물 건너서 국민대까지 멀어요. 그럴 리는 많이.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지방 국립대,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들이 그 역할. 부산에서는 부산대가, 대구에서는 경북대가, 서울 북쪽에서는 국민대가, 인천 지역에서는 인하대가, 경기 남부에서는 아주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성적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이어서 약간 1, 2% 정도 높긴 하지만 국민대가 제일 높게 나왔는데 뭔가 여기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아주대 인하대랑 보면은 한 1% 내외 정도이지 뭐 국민대가 엄청 높아가지고 막 내가 보지도 못해, 그런 건 아주대를 버리고 국민대를 꼭 가야 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그룹을 형성하는데 여기가 약간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인구 밀도가 좀 약간 높은 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소도시가 50% 됐잖아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가 똑같은 비슷한 성적인데 너 세종대 갈래 아주대 갈래? 그럼 서울에 있는데 가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런 심리적 영향이 이 정시에서 한 1, 2%의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개 학교 그룹은 같은 그 성적대를 구성하고 있고 이제 본인이 학과의 특성, 국민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이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거를 키우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아주대는 전자나 뭐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세종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주 항공 관련한 쪽, 뭐 이런 거. 숭실대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그 특색이 있는 데가 만약에 좀 멀더라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움직일 필요가 있겠지만 나머지에서는 그냥 이 통학거리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직장이 뭐 연봉 똑같고 가까운 데 가는 직위도 똑같으면 통학이라도- 전철 3번 네. 갈아타고 다닐 리가 없죠. 그런 게 이제 확실히 좀 색깔이 여기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학종에서 일반고 비율이 다 90% 가깝고 저 외고 애들이 일부 온 걸 제외하면은 도대체 교과 성적을 제외하고 일반고 애들은 뭐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냐. 똑같은 학종이면 그냥 성적순으로 뽑는 거 아니냐. 실제로 성적순으로 뽑히는 게 한 7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30분요? 30% 정도가 이제 가산점이나 이런 걸로 성적이 뒤집히는 거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성적 상승입니다. 1학년 때 3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1등급까지 올렸어. 그럼 평균이 2등급이어도 당연히 얘를 뽑겠지. 근데 평균은 똑같이 2인데 1학년 때 1등급 하다가 3학년 때 3등급이 됐어. 떨어지겠죠. 그런 추이. 그러니까 현재를 기점으로 아이가 성장을 했냐. 그런 걸 이제 대학에서는 뭐 유식한 말로 발전 가능성. 뭐 그다음에 그 잠재력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성적이 올랐냐, 떨어졌냐. 같은 값이면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평균을 똑같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는 1, 2, 3으로 떨어진 애나 3, 2, 1로 올라간 애나 동점이야. 근데 학종은 우상향을 선호하는 거지 우하향을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적의 추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는 전공과 연관된 거야. 이제 전공 연관을 너무 폭넓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특수하게 수학과다. 네. 그런 경우는 좀 수학에 딱 물리학과다. 딱 드러나는 게 있어. 영어과다. 영어과를 냈는데 영어만 못해. 이러면 떨어지겠지. 근데 보통은 이제 문과, 이과 전체적으로 퉁쳐서 보면은 이과는 전반적으로 수학과학의 성적이 우수해. 평균이 2.5인데 누구는 수과는 1등급이고 영어, 국어가 4등급이야. 그러면 2.5 중에 얘가 붙을 확률이 높은 거죠. 반대의 경우 국어, 영어, 사회가 1등급이고 수학과학이 3등급, 4등급이어도 문과는 이 친구가 붙을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평균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왜냐하면 어디 가에도 평균이 나오잖아요. 평균은 되게 유의미한 자료인데 의심이 드는 거죠. 왜 똑같은 평균인데 누가 붙어요? 혹시 세트가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지. 대부분은 거의 90%는 성적을 보면 얘가 붙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마지막이 이제 정말 특출난 활동과 전공에 대한 열정. 근데 이제 특출난 활동은 저는 저건 손해본 행위라고 봐요. 솔직히 특출나지 않고 계속 공부만 했으면 성적으로 30%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성적을 포기한 채 그 활동을 한 거야.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일반고인데 얘가 눈에 확 띄려면 네. 그러니까 보라색 소 정도는 돼야 돼. 퍼플 카우 아시죠? 그러니까 아주대나 인하대를 내는 일반고 학생 중에 와, 이 정도 활동을 했어 라고 싶은 친구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수원이라고 쳐봐. 수원에 전교 1등이야. 네. 정말 반장 다 하고 동아리 짱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의대 빼고 나는 아주대 생명과학 갈래요. 그럼 걔 이상한 거 맞죠? 서울대도 낼 수 있고 연대 고대도 낼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특출난 활약을 해놓고도 아주대를 가겠다. 그런 이상한 경우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학종에서 오는 친구를 대부분 2등급 전후인데 특히 2등급 살짝 넘은 거잖아요. 그럼 2.5 전후야. 그러면 뭐 전교에서 한 30에서 40등 사이고 그다음에 뭐 반장 한두 번 해봤을 수도 있고 선생님도 그냥 착하고 성실하네 정도로 눈에 띄었을 거 아니야. 뭐 그 정도인데 학생부가 갑자기 막 특출나지면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특출난 애는 반대급부가 난 있다고 보는 거죠. 성적은 3등급인데 정말 내가 내일 모레 중간고사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봉사활동 애들 가르치는 거를 시험 전날도 했어. 제정신이 아니라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특출난 활동을 했어. 대신 학생부는 그래서 화려하게 기록이 돼 있으나 성적에서는 깎였겠지. 이제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평균 2.5로 수렴하는데 이제 막 그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뭐 전공에 대한 열정은 보통의 학과는 보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경영학과 가고 싶어. 네. 이 열정을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보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사학과를 가겠다. 이런 건 보일 그럼 방법이 여기서 있죠. 탐방도 하고. 그거 할 게 있는 거야. 경영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기계공학을 간다. 그럼 동아리 정도 하는 것 빼고는 없어. 근데 건축 같은 거. 아니면 나는 인천 사는데 농대를 꼭 가고 싶어. 그럼 열정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특수한 과 정도를 특히 인하대, 아주대를 낼 정도의 학생들, 평범하고 학교 시험 때 되면 시험 공부하고 그냥 안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지 꼭 하고 싶은 게 있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죠. 나는 그냥 공대 중에 기계 쪽으로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정도의 색깔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걸로 뒤집는 건 쉽지 않다. 저희가 뭐 피기맘 같은 거 해보더라도 인하대, 아주대를 하는데 뭐 엄청난 비기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부족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학생부가 백지거나 깨끗. 아니면 뭐 나는 그냥 중구난방이야. 하루는 문과였다, 하루는 이과였다든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든가 이런 경우 감점을 당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이걸 통해 뒤집어지거나 그럴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단호하게 써놨지만 인하대, 아주대 또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정도의 친구들 중에는 세특 가지고 성적의 추이 내지는 전공과 연관된 수학과학이나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의 성적의 우수함을 제외해 놓고
이 워딩으로 이 친구가 너무나 전공에 열정적이다. 이런 걸로 뒤집을 만한 친구는 5%가 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환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경희대가 아까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경희대가 일반고 비중이 70%밖에 안 돼. 네. 그래서 이 경희대가 그래도 그러면 가장 학종의 그 성적을 뒤집는 이게 세특의 영향 아니야라고 싶을 정도의 변수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얘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그 학종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경희대 사례로 본 학종의 변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경희대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인하대가 일반고 91%, 아주대가 일반고가 83%였어. 근데 경희대는 7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외고 비중이 19%야. 인원으로 하면은 무려 227명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사고는 3.7%라 그렇게 뭐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44명밖에 안 됩니다. 과고는 2.7%로 32명이고 영재고가 6명이 있었어요. 근데 영재고는 다 어디 갔다? 의대. 그래서 뭐 생각하면 되고 과고도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까지 이 4개가 몽땅 다 있는 건 경희대밖에 없어서 과고도 아마 고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외고는 순수하게 어디로밖에 안 가요? 문과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경희대를 보면서 과연 저게 외고 때문에 붙었냐, 세특이 좋아서 붙었냐 이걸 봐야 됩니다. 우선 문과를 잠깐 보면 문과의 총 등록 인원이 513명이었어요. 요거는 경희대가 대학 알림이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팩트예요. 경희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그러니까 23학번으로 경희대 문과를 등록한 친구는 서울과 수원 캠퍼스를 합해가지고 513명이었는데 그 중에 외고가 등록한 학생만 입학생만 227명입니다. 합격한 애는 훨씬 많을 거예요. 합격은 했는데 뭐 서강대, 성대에 빠져나간 애들 빼고 최종적으로 지금 경희대 2, 3학번으로 다니고 있는 친구만 44.2%입니다.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경희대는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죠. 학교 보고 뽑았다. 보인다. 뭐 이거 뭐. 그럼 나머지 이제 자사고가 44명인데 문이과 합해서 근데 뭐 몰라. 그냥 방 뚝 잘라서 한 문과 2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게 그 모집 데이터예요. 거기 보시면 국문과 이 표를 보는 방법은 국문과가 20명 모집했는데 258명이 냈고 12.9대 1의 경쟁률이었다. 이게 문과 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서울이에요. 서울 캠퍼스. 지리학과 인문, 한의학과 인문, 간호학과 인문. 여기는 문과, 이과, 인문 자연을 구분해서 뽑는 데라 인문 모집 인원만 하면은 서울 캠퍼스가, 왜냐면 경희대는 명확히 서울 캠퍼스가 문과고 저기 국제 캠퍼스가 이과잖아요. 근데 서울에 없는 어문 계열 중에 특화된 대를 수원에서 국제캠에서 뽑고 있는 거야. 여기는 어학 계열밖에 없죠. 이쪽은 어문 계열이 영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서울 캠퍼스에 383명을 뽑았고 지원자가 6,402명이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 캠퍼스가 프랑스어과가 12명 뽑는데 141명이 냈고 11.75대 1의 경쟁률을 했고 그 국제 캠퍼스만 합하면 130명에 1,710명이 낸 거야. 두 개를 합하면 513명 모집하는데 8,112명이 낸 겁니다. 이 어마무시한 경쟁. 저 일반고가 많겠어요? 외고가 많겠어요? 일본고가 그치? 많겠죠. 돈은 일반고들이 다 냅니다. 마음 졸여가면서 막 자기 학생을 보고 막 3년을 회한하고 눈물을 흘리고 냈는데 왜 이 경희대가 한 짓을 보면 그냥 외고자만 붙으면 다 뽑은 거죠. 외고자만. 그래서 경희대는 솔직히 저는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학종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를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그리고 그걸 막 경희대가 막 그런 거에 앞장서잖아요. 막 뭐 전공 적합성 5개 학교 중에 꼭 껴. 그리고 막 설명회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종단 연구도 무지 잘하는데 과연 그런 거 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학종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이 많이 되니까 저는 그 현혹하면 안 된다. 외고 4등급 붙은 거를 일반고 4등급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는 저기 빼고 나면 순수하게 일반고 출신 중에 지금 경희대 2, 3학번으로 캠퍼스를 누비고 있는 친구들은 266명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경희대가 발표한, 경희대가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의 학종이 얼마나 뛰어나냐를 이제 자랑할 때 쓰는 게 이거거든요. 성적 다 공개하고 OX 다 공개한다는데 경희대 국어국문학과가 평균이 3.2등급이에요. 네. 근데 저기 보시면 1.1등급 떨어졌고 1.6등급, 7등급, 8등급 떨어졌고 1.8이 붙기 시작을 했고 쟤는 일반고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저 5등급,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되게 많아요. 저 동그라미가 모두 하나씩으로 치면은 꽤 많은 인원이 동그라미에 들어가 있어. 쟤네는 그냥 뭐라고 보면 돼요? 외고겠지. 그렇겠죠. 그 앞쪽도 외고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비율이 44%니까. 그 다음에 영문과는 역시 3등급 넘어가면 그냥 외고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앞쪽이 일반고는 결론은 일반고 학생은 결론은 요 2등급 전후 여기가 일반고고 여기는 외고고 요 부분이 일부 자사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고, 또 더 열받는 건 일반고 1등이 왔는데 떨어뜨렸어. 저거는 나는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학교 이름 보고 얘네 학교는 최저를 못 맞추는 애 뭐 이런 거를 달아서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봄직하다. 좀 이런 1등급 애들이 떨어지고 하면 약간 난 왜 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 그렇죠. 들지 이거 완전 않을까요? 멘붕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건 수능 최저도 없는데 적어도 예의상으로도 전체의 1등은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본인은 그러면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게 뭐 다른 뭔가 떨어졌다는 걸 납득할 만한 본인의 이유가 없죠. 어떤 근거도 없죠. 어떤 근거도. 뭐 저의 합리적 추론은 저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경희대 마음에 안 들은 거지. 그것 빼고는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떨어진 거와 이 5등급이 붙은 거를 도대체 이거 뭐로 설명을 해야 돼? 공부를 할 이유가 있나? 슬프네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고는 요 부분 2등급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어문 계열 쪽 중국어과 일본어과는 그냥 얘네 정도가 일반고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나머지는 다 외고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고 애들은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간 자리를 나중에 이제 일반고 얘네가 채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최초 합격이 아니고 원래 최초 합격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있는 친구가 서강대나 한양대가 된 거지, 빠져나가. 그러면 경희대는 이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야, 안타깝지만 너라도 와서 해 이러고 뽑아 3차 합격으로 됐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경희대 문과는 솔직히 학종이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과연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어문 계열 아닌 쪽, 주로 서울 쪽이죠. 여기 정외과, 뭐 행정, 사학, 경제 여기 다 서울이거든요. 이제 평균이 2등급으로 좀 높죠, 다른 네. 데보다. 근데 여기 사회학과는 앞에만 몰려 있어. 있네요. 경제학과에 보면 여기 애들, 그러니까 하여튼 요 라인을 넘어가면은 그냥 외고가 다수 있을 것 같고, 국제학과에 외고 많은 건 뭐 있을 수 있죠. 경영학과도 여기가 많다. 경영도 여기가 많고, 회계세무는 별로 없고, 그다음에 호텔 경영 이쪽이 많다. 이제 경희대가 외고의 사죽을 못 쓰는 게 뭐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공정하게 학종을 평가했다 이런 걸로 변명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너무 티가 나는 거죠. 너무 튀어나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입니다. 이과는 일반고밖에 없어요.
아까 뭐지 영재고 6명 의대 갔을 거고 과고 32명. 근데 과거도 물론 과거는 합격생은 훨씬 100명, 2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과거 친구들은 원서를 카이스트 이런 데 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6개 안 들어가.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를 뭐 그냥 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내고 1단계는 붙어. 그리고 다 빠져나간 거야. 여기 이제 응용수학과. 응용수학과를 보면 응용수학과가 7명 뽑았어요. 근데 54명이 냈고 예비번호가 4번까지야. 그러면 적어도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몇 개라는 소리냐면 11개라는 얘기예요. 이제 요걸 보는 방법. 우리 학부모, 여기를 노리는 학부모님들은 경희대 요 결과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거든요. 경희대 입학. 반드시 다운받아서 PDF야. 아이패드로 엄청나게 확대하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11명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요 겹친 거, 얘가 11등까지야. 그러면 이 중에 4명은 경희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딘가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정도까지가 일반고고, 여기가 이제 4등급이고, 요 라인이 이제 일반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을 2.3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평균은 일반고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컷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반고고, 얘네가 모여있네요, 심지어 또.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응용물리도 6명이야. 그러면 13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거고, 여기는 과거를 안 뽑은 거야. 그래서 2.3인데 평균처럼 보이는 거죠. 얘네가 왜 과거를 안 뽑았을까? 작년에 과거를 뽑아봤는데 등록을 안 했거나 아니면 휴학을 했거나, 그래서 과거한테 불만이 좀 있겠지, 대학이. 응용화학도 얘네가 과거인 거고 평균으로 2.4라고 보면 안 되고, 사실 얘네 빼고 보면은 평균 몇이에요? 2.0인 거야. 2.0인 거. 우주과학도 1.7이 평균이라고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반고의 대부분은 여기고, 여기 동그라미는 과고들인데, 과고들은 실제로는 지금 안 다니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서울 쪽이 5등급 이하가 훨씬 많아요. 그러네요. 과고 애들. 얘네들이 지금 다 과고인데 수원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서울이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가 무지 많은 거야. 근데 여기 된 애들이 이제 웬만한 다른데 연고대 서성안이 됐거나 아니면 뭐 유니스트라든가 카이스트. 그런 과 되면 등록 안 했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니는 애는 32명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1단계부터 합격하고 평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 친구들은 여기 과고생이 무지하게 많이 눈에 보인다라는 걸, 특히 서울 쪽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만 따로 놓고 보면 의대는 과고가 없어요. 왜? 최저를 작년에 맞췄어야 되니까. 한의대도 없었죠. 근데 이제 치대, 약대는 무지하게 과거나 이런 쪽 뽑았다. 뭐 이런 걸 좀 여실히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과거 32명은 특정 과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고, 최초로 원서를 내고 붙었는데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일반고가 채웠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에 나오는 평균 이런 거 보고 현혹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룹핑이고, 요 중에도 보면 떨어진 친구도 있고 붙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학과인데 내가 2.5, 여기 2.3인데 누구는 붙었고 누구는 떨어졌어. 그러면 수학이 3등급인 친구는 떨어진 거고 수학이 1등급인 친구는 붙은 거예요. 뭐 그걸 무슨 자명한 거야. 전공적합이니 뭐니 그런 거 가지고 논할 계제는 아닌 문제인 거고. 여기까지 보면은 실제로 이제 떡줄 사람들은 이미 누구 줄지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현재부터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면접 준비면 면접 준비고, 수능 최저 맞추는 거면 수능 최저 맞추는 거고,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마지막 기회로 정시를 노려보겠다. 그런 걸로 가는 거지. 그냥 여기저기 막 컨설팅 다니고 하면서 애쓰지 않는 게 맞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류의 비교는
성적으로 비슷하고 우상향도 비슷하고 수학과학을 이과인데 특출이 잘한 것도 비슷했을 때 자리가 하나야. 그러면 그때 보겠죠.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점 처리하거나 이런 거에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자리가 폈는데 평균이 2.5등급 학생들이 오는 학교야. 그 자리가 하나가 폈는데 수학이 이과인데 수학이 4등급인데도 세특에서 너무나 잘 써져서 수학이 4등급인 친구가 공대에 덜커덕 붙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건 이 상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어떠한 교육적 취지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예를 들면 이제 과거 4등급이니까 뽑아줄게. 이런 건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퉁쳐서 그나마 경희대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훌륭한 학교죠. 저거라도 공개해서 우리가 말로는 못하지만 사실은 이렇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고 다른 학교들은 이거마저 안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 이제 뭐 벌어지는 거죠. 솔직히 저는 고대 정도 발표하는 거에 이 경희대 디스플레이를 같이 보여주면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될지 세특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데 대한 걸 고등학교 생활을 판단할 때 온전한 정보화해서 하는 게 아닐까. 이게 안 그러면은 마치 무슨 독재 치하에서 그냥 일단 열심히 하고 봐. 뭐 이런 그 가스라이팅 내지는 정보를 다 차단한 채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싶고 서로 알면서 쉬쉬하는 안 가르쳐 주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뭐 그게 서류 평가의 묘미야라든가 뭐 전공 적합성이야라든가 세특의 위력이야 이렇게 포장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얼마 안 걸리는 사이에 경희대 모든 과의 결과를 살펴봤잖아요. 저는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다 해볼 수 있다. 인하대 아주대 저거 정리하는 것도 그래서 객관적 구조가 어떤 구조인데 그 속에서 내가 인하대 가면서 솔직히 아주대 가면서 과거 애들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일반고끼리 경쟁인데 인천에 있는 일반고와 수원 뭐 화성시에 있는 일반고가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그럼 결국은 성적의 구조, 우상향이나 아니면 수학과학을 잘했나 못했냐. 난 영어과를 쓰는데 영어를 특별히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당락을 결정하고 우리가 해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다. 너무 막연하게 안 되는 성적은 이게 뒤집을지 몰라 이렇게 막연하게 또는 성적으로 충분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될지 몰라 그러면서 전전긍긍 하는 걸 좀 안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쪽에 좀 몰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그동안은 이제 피기맘에서는 자주 안 다뤄봤던 건데 인하대, 아주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까지 해서 통합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그룹의 학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수식 특집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